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집 짓기 플랫폼 닥터빌드입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건축 내지 소규모 건설 사업 과정에서 기생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체계적으로 말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임경호 대표의 베스트셀러 저서인 소규모 건축 실패기와 성공기에서 일부 언급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이야기들은 전적으로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며 소설이 아닌 현실임을 강조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은 미리 주의하시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축 설계 전, 후 단계에서 일어나는 사기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 임원 명함을 가지고 건축 수주 영업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실하게 영업자의 본분을 갖추고 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영업자들은 건축 사무소로부터 영업 성과급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설계 인허가 이후에 건축주에게 시공사를 추천해주고 시공사로부터 상당한 소개비를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 있고 신용이 있는 시공사 내지 건설 회사를 추천하였다면 탓할 일이 없겠지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부실 업체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즉, 소개비의 액수가 추천의 기준이기 때문에 추천의 기준에 시공사 능력 여부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네 중개사무소에서 건설사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시공사의 능력보다는 소개비가 추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실 시공업체는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공사 중단하고 이유를 묻는 건축주에게는 덤핑 수주, 공사단가 상승 등의 각종의 이유를 대면서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하거나 준공기한을 대책 없이 장기간 경과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나 소개한 영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참다 못한 건축주가 시공사 간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즉 공사를 중간 타절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사 사무소 내지 영업자는 시공사와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 내지 건설사의 편을 듭니다. 그렇게 영업자는 건축사무소의 이름으로 시공사의 입장에서 기성고를 높게 평가해주게 되고 결국 건축주는 수억 원에 과다한 기성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첫 번째 부실 시공사를 내보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는 두 번째 시공사는 제대로 된 건설사일까요? 아닙니다. 남이 하던 공사 현장을 마무리하겠다고 들어오는 시공사는 일거리가 없는 더 부실한 시공사이거나 면허대여 업체일 확률이 99%이고 건축주는 두 번째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A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이 설계비를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면서 B 설계사무소의 이름으로 설계계약을 하고 자신이 설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라는 고객 빼돌리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절대 올바른 설계 품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아르바이트 설계사는 시공 단계에 시공사 추천에 관여하고 하도급 업체 구성에도 관여하면서 뒷돈을 받는 등 아주 건축주의 등을 처먹습니다.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고 비설계사무소는 사무장 설계사무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설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이행보증서가 없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설계계약 당시에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행보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있거나 사무장 설계사무소가 폐업해서 없어져 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되시려는 분들은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첫째로 설계계약 시 건축사 자격이 있는 설계사무소 소장과 직접 첫 면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무소이사, 상무, 전무, 부소장, 건축사가 아닌 설계사무소 소장 등 명함을 가진 분들과 첫 상담을 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들은 소액의 기본급의 영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건축사 자격만 빌려서 운영하는 설계사무소일 수도 있습니다. 일명 사무장 건축설계사무소입니다. 둘째, 건축사무소나 중개사무소로부터 시공사를 추천받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들은 능력 있고 신용 있는 시공사를 판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즉, 건축사무소 관계자들도 건설 양아치의 세계를 전부 모르기 때문에 건축사무소 관계자분들도 집 짓다가 10년 늙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사를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범죄자들의 수법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당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이겠지만 본인의 전문 영역 밖의 일인데 함부로 시공사를 추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의 업력 외에도 재무상태, 평판도, 종합건설 자격유지 여부를 평가한 후 추천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종합건설 유지비가 월 수억에 달합니다. 현장마다 연봉 7천만 원의 현장 소장을 고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개 현장이라고 하여도 소규모 건축에서는 현장당 영업이익이 1억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건설회사가 유지가 될까요? 따라서 소규모 현장을 정말로 대량으로 수주하는 일부 종합건설만이 소규모 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허대여 업체가 소규모 현장에서는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로 일도 없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건설사를 함부로 추천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설계 단계에서 기생하는 사기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시공 단계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기꾼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